자, 10시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탄핵 부결 이후 12월 증시 대응 전략, 그리고 유망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하면 분명히 좋은 날들이 올 겁니다. 네, 자, 믿고 한번 함께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우리 증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국내 증시는요, 제가 좀 걱정을 했었는데 2400포인트가 일단 아침에 깨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밑꼬리 달리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리고 코스닥은 아예 밑꼬리 달렸지만은 음봉입니다. 갭 떨어진 음봉이어서 좀 코스닥 회복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미국은 전례 없는 호황을 갖추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미국 주식과 그다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이 가상화폐가 그러니까 암호화폐죠. 암호화폐가 너무 고평가되고 과열 분위기로 가고 있다. 미국 내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표상으로 봤을 때 환율이 여러분 좀 심각합니다. 네, 환율이 심각한데 지금 현재 1428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요. 자, 그런데 이 원달러 환율이 1428원, 1400원이 넘는 게 몇 번 없었습니다. 1400원 넘었을 때가 여러분들 IMF 때 넘었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넘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코로나 이후에 또 그 1400원 넘은 적이 있었고, 지금 최근에 탄핵 정치 불안이 확대되면서 지금 우리나라 최근에 1,400원 넘었습니다. 자, 1,400원 넘고 지금 해외에서는 원달러 환율을 1,500원에서 무려 1,700원까지 보는 때가 생겼습니다. 원달러 환율이요. 네, 정치 불안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정치 상황이 미얀마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글로벌 여러 국가에서 한국을 지금 미얀마 수준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심각하죠? 네. 자, 그러면 이런 그 탄핵 이후에 격변의 한국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지금 여러분, 지금 미국은 좋아요, 여러분. 네, 미국 시장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부러워요. 네, 미국이 부럽습니다. 나스닥 0.8% 상승을 했고, S&P 500은 0.25. 다우는 좀 밀렸는데, 일단 미국은 전례 없이 좋습니다. 일단은 미국은 그 신규 고용 지표가 좋아졌어요. 고용 지표 개선, 고용 지표가 개선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또 기업 호실적, 실적이 너무 좋죠.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아메리칸 퍼스트가 아니라 아메리칸 올리. 미국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해외에 있는 기업들 미국에 이제 투자하게끔 지금 강제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트럼프 2기 때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관세를 무기한 때린다. 미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나라에 물건 팔려면은 물건을 싸게 팔려면은 우리한테 잘 보여. 아니면 우리나라에다 투자해 주던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효율부 수장이 되었는데 네, 이 사람이 지금 미국 효율부 수장이 될 건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길 지금 미국에서 150만 명의 공무원들이 집에서 일을 한대요. 재택근무를 하고 있대. 이런 거 다 잘라버리겠다 이거죠. 복귀 안 하면.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효율부 수장이 되면서 정말 미국은 혁신의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부정부패가 좀 적죠. 네, 아무래도 선진국이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적고 물론 이제 미국의 마약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합니다. 그런 것들도 저는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미국 그 주요 지수 중에서 나스닥은 여러분 큰 폭의 상승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얘기하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 얘기할게요. 미국의 흐름을 알아야 향후 우리나라
뭐랄까 지금 탄핵 정국 때문에 못 올라갔던 종목들 미국 미국 시장에 맞춰서 또 커플링 될 수가 있으니까요. 탄핵 정국이 안정화되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종목들이 강한지 계속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미국은 연준이 여러분 연준이 25bp 연준이 25bp 12월 FOMC의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정도만 인하한대요. 25bp 베이비 컷 한다고요. 근데 이제 경제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불확실하게 하지 않고 확실하게 이렇게 25bp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확실히 딱 집어주는 게 좋아요. 경제 흐름에서 특히 주식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안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불확실성이 가장 안 좋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졌고 탄핵이 아예 돼버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탄핵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탄핵 정국으로 계속 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하야하지도 않고 버티고 있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대치가 심해지고 있고 이거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외국인 시선에서는 우리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 미국 얘기하니까 미국 쪽으로 먼저 보도록 하시죠. 미국은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74.7, 74.7 이래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좋다는 거는 미국 경제 좋다. 미국 사람들 체감이 그렇다는 겁니다. 에, 자, 일단 미국은 고용 지표나 소비자 심리 지수, 미국 고용 지표, 소비자 심리 지수 안정적이다. 안정적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조금 있다가 해드리고, 자, 먼저 반도체 쪽. 반도체 쪽은 엔비디아를 보면 되는데, 자, 반도체 한번 봅시다. 미국의 반도체 주식.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뭐. 자, 일단은 엔비디아 한번 보자고요.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는 신고가 이후에 11월 21일 날 신고가를 찍고 조정을 보이고 있고 기간 조정이라고 하시면 되죠. 일단은 횡보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 증시를 보실 때 자, 엔비디아를 볼 때 여기에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꺾이면 안 돼요. 여기서 꺾여 버리면은 이제 헤드앤숄더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꺾이면 안 되고 그 꺾이는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 갖고 계신 분들 135달러 135달러 밑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130달러 깨져버리면 조심해야 돼. 130달러 깨져버리면 이제 골로 가는구나. 헤드앤숄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헤드앤숄더는 고점에서는 잘 맞아요, 여러분. 이게 그 기술적으로 기술적인 게 전부냐 하는데 헤드앤숄더가 나오면은 여러분 요게 헤드앤숄더잖아요. 헤드앤숄더. 네, 헤드앤숄더.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헤드앤숄더가 나오면은 여기 그 머리보다 여기 어깨 부분이 오른쪽 어깨 부분이 이렇게 낮아져 버린다. 꺾이면서 낮아진다. 그러면은 도망가야 돼요. 장투하시는 분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옆으로 횡보하고 있으니까. 자, 엔비디아 마이너스 1.81% 떨어졌는데 유럽의 그 반독점 당국이 엔비디아 불공정 판매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도 너무 엔비디아 키워지면은 그 엔비디아의 고성능 그 패키지 칩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너무 엔비디아 잘 나가면 이제 그게 한도 끝도 없이 커지고 경쟁자가 현재는 없으니까 엔비디아 경쟁자 현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조금 누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눌려지진 않을 건데 자 어찌 됐건 미국은 반도체 섹터가 좋아졌습니다. 브로드컴 5% 5.32%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제 도이체방크에서 이제 견제를 하는 거죠. 엔비디아 좀 누르면서 엔비디아보다 좀 매력적인 회사다 해서 브로드컴을 일단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5.32%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미국 엔비디아만 볼 게 아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봐야죠. 네,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본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봐야죠. 그죠? 네,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는 SK 하이닉스,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낙폭과대에 따라서 바닥에서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플러스로 조금 전환이 되었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바닥권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는 여러분 좀 기다리셨다가 52,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지금 12월 12일 선물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미국 증시에서 브로드컴 올라가고 그리고 보시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조금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근데 우리 증시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강보합으로 끝났고 또 보시면 여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 나왔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나마 그 저가 매수세도 유입되면서 지금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약간 강보합으로 조금 밑에서 올라왔습니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의 외국인 기관의 매매 동향을 지금 이번 주는 잘 보셔야 돼요. 외인 기관의 매매 동향을 왜 잘 봐야 되냐?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매도세가 그동안 계속됐고 오늘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기관이 지금 그 증시 안정펀드 자금으로 인해서 바닥권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방을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주 국내 증시는 12월 12일 선물 옵션 만기 쿼드러블 위칭데이입니다. 이때를 외인 포지션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 현재 이 바닥권 하방 지지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증안펀드, 증시 안정펀드 10조 자금이 10조 자금이 하방을 버티고 있다. 올려서 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가 매수세 유입은 시키면서 하방은 이제 방어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다 박살나고 있다. 물론 삼성전자하고 시총 상위 종목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지수 대장주들 지수 비중 높은 것으로 지수 방어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지금 밑으로는 지금 박살나고 있다. 자, 국내 주식 상황을 계속해서 좀 언급은 해드리는데 지금 상황은 오늘 또 매매를 하면은 조금 위험한 게 지금 거래소에서 하락 종목 수가 862개 여러분. 거래소 하락 종목 수 862개. 코스닥은 무려 1,500개. 이거 1,500개 이상 떨어지는 거 오래간만에 또 보는데요. 물론 최근에도 또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1,500개 이상 하락을 했다는 거는 요거는 좀 심각합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잠깐 이제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을 잠깐 엿보면은 이재명 관련주, 정치 테마주들은 오늘 강해요. 살 게 없으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지금 탄핵 정국이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나 해야겠다 하면서 그나마 여유 자금들이 정치 테마주인 이재명 관련주로 급 쏠림 현상. 이스타코 같은 거 막 상한가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매매 자신 있으신 분들만 소액으로 이재명 관련주 소액으로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매매 잘 하시는 분 한정이고 매매 못 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냥 구경하세요. 또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저게 한번 또 떨어지면 갑작스럽게 대응도 못하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쪽은 테슬라가 너무 부러워요. 미국은 2차 전지 시장,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을 테슬라가 이끌고 있는데 테슬라가 또 올라갔습니다. 테슬라는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효율부 수장에 올라가면서 이 테슬라의 미래가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라는 로봇이 있잖아요. 옵티머스 로봇. 이거 여러분들 2만 5천 달러에 판매할 거래요. 2만 5천 달러. 그러니까 1인 1로봇 시대로 향후에 가는데
가기 전에 지금 이제 1가구 이렇게 되겠네. 여러분 1가구 1 로봇 시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1가구 1차량 가듯이 1가구 1 로봇 시대. 자, 그러면 로봇 시대에서 필요한 거는 AI 칩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AI 칩 시장은 좀 계속해서 유망하다. 자, 거기에다가 전기차 앞으로 캐즘 현상이 끝나면 캐즘 현상 끝나는 시점을 2025년에서 2026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때부터는 전기차 시장이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다가 테슬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까지 판대요. 야, 기술력 모자라는 자동차 회사들 내 거 소프트웨어 사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팔려고 하고 있고 여기다가 로켓, 스페이스 X까지 있습니다. 스페이스 X. 자, 테슬라는 무척이나 잘 나가는 회사로 변신하고 있고요. 전기차 판매 앞으로 향후에 증가할 것이고 지금 테슬라가 미국의 정부 수장이 되면서 중국하고의 관계도 돈독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를 만나려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를 또 중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머스크 입장에서는 전기차 테슬라 팔아야 되니까 중국에다가 그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테슬라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바닥권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잘 버티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갑시다. 네, 국내 증시로. 자, 국내 증시. 지금 주말에 탄핵, 탄핵 정국으로 우리나라는 들어가 버렸는데, 지금 반나절 단위로 새롭게 뉴스 내용들이 지난 주말에 있었죠. 탄핵안 상정했다가 부결돼 버렸죠. 네, 그리고 오전에 예를 들어서 그 주말에 토요일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그 전날까지만 해도 탄핵시킨다고 했다가 찬성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당론 얘기하면서 탄핵 반대해버리고 부결시켜버리고 이렇게 됐죠. 자, 여당 국민의힘, 야당 민주당 모두 강대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당 민주당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탄핵을 무조건 시켜야 된다. 근데 국민들도 탄핵 쪽으로 가고 있죠. 70% 국민들이 아마 탄핵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정치적 의견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냥 있는 팩트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정치 상황만 얘기를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과거 탄핵을 했다가 보수가 괴멸되었다. 보수가 무너졌고 그 정권을 뺏긴 이후에 너무 힘들었다.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탄핵당하면 바로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유리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탄핵보다는 이제 여당 입장에서 탄핵 탄핵보다는 순차적인 퇴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시간을 벌려고 하고 있어요. 6개월 정도 시간 벌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뉴스에 나온 내용들 그대로 읊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 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할 때. 자, 야당 측 의견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있어요. 탄핵으로 야당은 가고 있고요. 국민의 70%는 탄핵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의도 엄청났어요. 뭐 20만 명 이상 모였다고 합니다. 오늘 또 뭐 집회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비상계엄 그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죠. 국민들이 지금 불안하면 돈 안 쓰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 그 연말 장사해야 되는데 타격이 엄청납니다. 네. 당장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식당부터 해서 밤에 술집부터 해서 매출이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연말 장사에 대한 기대치가 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참 안타까워요. 에, 연말 장사의 기대치가 너무 많이 낮아지고 있다. 일단은 당분간 정치적 불확실성이 최대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야당은 계속 탄핵안을 올린다고 했고 일주일마다 올린대요. 그러면은 여당은 계속 국회에 빠져나와서 부결시킬 거고. 하지만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국민들이 강력하게 탄핵을 하려고 지금 막 계속 데모하고 있고, 네, 뭔가 지금 막 자기들의 의견을 지금 표출시키고 있죠. 많은 국민들이. 일단은 그런데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 이 탄핵 정국이 자 정치적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비상계엄 했죠. 비상계엄 탄핵 정국 이거는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증시는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거 참 우리 지금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암울해요. 네, 암울한데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 공개 방송 듣기도 싫을 겁니다. 뻔한 얘기.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을 정확히 인지한 다음에 그 다음 대응책을 짜야 되니까. 그리고 12월 12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쿼드로볼 위칭데이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자, 이 선물옵션 만기일이에요. 선물옵션 만기. 이번에 12월 12일 목요일 날이 여러분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물옵션 만기일이 12월 12일입니다. 이번 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번 주.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그 만기 선물 옵션 만기일 때를 생각하면서 포지션을 잡는데 보통 선물 옵션 만기일 때 포지션 잡잖아요.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은 외국인들도 몰랐던 악재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 정부도 몰랐어요. 한국의 비상계엄을 미국 정부도 몰랐고 특수전 사령관 밑에 이제 예하 지휘관들도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출동한 거를 알았지 그 전까지 이렇게 몰랐다고 합니다. 뭐 비상계엄 그 부대장이 지금 양심 고백을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이잖아요. 갑작스러운 외국인 입장 한번 보세요. 갑작스러워. 이게 지금 현재 정치 수준이 어떻게 되냐? 미얀마 수준으로 돼버렸어요. 미얀마 수준으로. 지금 이건 해외 시각입니다. 해외 외신 시각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미얀마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치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건 선진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죠?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갑작스러운 돌발 악재에다가 정치 수준 미얀마 수준을 생각하니까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이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도 몰랐으니까 그러면 최대한 손실을 줄이면서 포지션 정리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외국인들은. 네. 그래서 이 지금 외국인들이 일단은 지금은 오늘 또 조정이 나오니까 오늘 또 조정이 나오니까 그 코스피가 생각보다 많이 안 밀릴 수도 있어요. 막상 딱 목요일 되면은 선물 옵션 만기일 때는 오히려 반등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잡느냐가 중요하니까. 하지만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잡아버리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방으로 잡으면은 일단 보수적 관점을 봐야 되는데 박찬홍 대표는 어디까지 보냐? 만약에 이제 하방으로 이 포지션을 봤을 때 일단 2,400포인트 깨졌어요. 예. 물론 올라오면 어떻게 하냐. 근데 일단은 갭으로 떨어진 다음에 2,400포인트를 깼다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깼어요. 2,400포인트 깨면은 2200에서 2300포인트까지 열어둬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2400포인트는 0.8배 수준이잖아요. PBR. 예, PBR이 0.8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떨어져 버리면은 2200에서 2300포인트로 되면은 0.7배 수준이 되거든요. PBR 이러면은 이제 저가 메리트가 발생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2200에서 230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코스피 지수가 현재 2,400포인트를 깼어요. 깨고 2,395포인트 부근인데 2,400포인트 깨지면 2,200에서 2,300포인트 부근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은 2,400포인트 부분은 대략 국내 PBR이 0.8배 수준이에요. 그런데 2200에서 2300포인트 깨져버리면 이제 0.7배 수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를 짜봐야 되는데 아무튼 PBR이 0.8배에서 0.7배까지 떨어져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요겁니다. 자, 이제 이게 한국이 어려울 때마다 이제 PBR로 우리는 이제 승부를 내야 되는데 여기 이제 PBR이 잠깐만요. 아이고, 이게 맞네. 자, PBR 0.7배에서 0.8배, 8배 이하는 저평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자 보시면 자 지금 이제 0.85배 수준이에요. 지금. 네, 그런데 요 일단은 쭉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0.8배예요. PBR. 자, 그러면 0.7배일 때 PBR은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때가 이제 뭐 IMF 때,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때 이때만은 우리가 0.7배 수준이었어요. 0.7배. PBR 0.7배. 그런데 지금 0.8배, 85배에서 오늘은 이제 0.8배 근처까지 갔겠죠. 그러면 여기서 더 떨어지면 이제 0.7배인데 0.7배 되려면 이제 2200에서 2300포인트 이하로 떨어졌을 텐데 그러면은 여기 부분에서는 하방 지지력이 항상 있었거든요. 하방 지지력. 예. 그래서 더 떨어지면은 아마 매수세는 들어오긴 하는데 이번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잡냐가 중요하죠. 그죠? 어려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번 계엄, 계엄 사태가 계엄 및 탄핵 사태가 비상계엄. 여러분 비상계엄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외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평화로운 나라라고 생각해서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글로벌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이긴 하지만 K-팝, K-뷰티, K-드라마 그리고 그 위에 북한이 있지만은 강력한 국방력으로 이 뭐랄까 북한의 또는 주변 강국, 중국, 일본, 러시아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비상계엄이 발동을 했거든요. 비상계엄은 44년 만에 일어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문제는 뭐냐면 미국도 비상계엄 사실을 몰랐어요. 예, 비상계엄 이번 재료 그러니까 증시에서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비상계엄은 미국도 몰랐던 재료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조정이 하루 이틀
나오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적어도 2, 3주 정도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조정이. 자, 그러면은 주봉을 보면 자, 주봉에서 RSI를 보면은 여러분들 뭐 과매도 여부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주봉상에서 과매도를 한번 꺾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하나 나와야 돼요. 이게 그때 보시면 2022년에 그 끝에도 과매도 나오고 과매도 한번 더 그 RSI가 쌍바닥 나오고 쌍바닥 나온 다음에 다시 턴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과매도가 한번 더 나와야 되니까 한번 툭 떨어질 수가 있죠. 반등 나오고 좀 더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렇게 그런 수순으로 올라가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바로 V자 반등하기에는 뭐 탄핵이 바로 되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서는 V자 반등이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 조정폭은 2, 3주 정도는 좀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 일단은 좀그 저가 매수는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저가 매수는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너무 이벤트가 많아요. 12월 12일 선물 옵션 만기일. 만기일에 외국인 포지션을 좀 보자. 포지션을 체크하자. 미리 좀 계속 떨어지면은 오히려 선물 옵션 만기일 때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 떨어져 버리면 목요일 그 아침까지 계속 떨어지면은 오히려 목요일 오전부터는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네, 계속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수요일까지는 오히려 수요일까지 특히 수요일이 더 변동성이 클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지금 그리고 지금 미국은 뭐 지금 현재 그 미국 주식하고 암호화폐 거품 경고를 하긴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BOB 자, 미국 얘기 또 잠깐 좀 해보면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주식하고 암호화폐가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좀 거품이 좀 끼기 시작했다. 네, 거품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투자 대안이 없어요. 유럽도 꺾이고 있고 지금 자 한번 유럽이랑 보자고요. 유럽 증시나. 자, 유로톡스는 꺾인 다음에 좀 반등이 나왔네. 잠깐만요. 네, 유럽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유로스톡스. 자, 그리고 지금 일본, 그리고 자,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또 중요해요. 중국도 이제는 급등 이후에 횡보하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은 트럼프 1월 22일 날 취임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압박이 계속 지속될 거 아닙니까? 그 압박에 맞춰서 내수 부양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수 부양을 하면서 중국 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관련주도 괜찮겠죠. 그리고 미국 쪽을 보면 미국 쪽 한번 잠깐 보면서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일부 투자 전략가들은 이제는 좀 위험을 좀 대비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공포 탐욕 지수는 중립으로 내려왔고, 어, 그 M7 종목들은 신고가가 나오면서 강세 흐름이 이어지는데 중소형주들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소형 종목들은. 그래서 이 미국의 그 러셀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러셀 20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그 중소형주들이 깨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포 탐욕 지수가 좀 중립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만약에 러셀 지수 안에 있는 중소형 종목까지 급등하면은 공포 탐욕 지수가 많이 올라갔겠죠.
그리고 미국은 현재 안전자산, 뭐 채권이나 이런 그 채권 쪽 투자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채권 투자 선호 심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지금 미국 증시 고점이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고점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요거는 좀 염두를 해두자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꺾였을 때 우리 증시는 또 한번 조정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국내 증시는 네, 오늘 어, 하락 종목 수가 몇 개냐면은 지금 시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에, 무려 2,373개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하네요. 대충 2,600개가 넘는데 국내 종목 600개 이상 되는데 2,600개 중에서 여러분들 2,373개 아니 아무튼 2,600개 넘어요. 자, 아무튼 오늘 하락 종목 수는 무려 2,373개 수준인데 어마어마하네. 그죠?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보여드릴 거는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지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자, 요거 한번 간단히 좀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회원방에서 얘기를 했던 얘기인데요. 일단은 그 주요 IB, 글로벌 IB인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CLSA, 바클레이에서 뭐라고 했냐?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을 중립해서 지금 매도 의견을 낸 데가 많아요. 네, 투자 보류 또는 셀이에요, 셀. 그만큼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안 좋게 글로벌 IB들은 뭘 안 좋게 보냐? 정치적, 경제적이 좀 불안정하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을 아주 안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자, 탄핵 가능성 또 나오고 있고, 탄핵하고 나서 또 대선까지 또 이어지는 그 기간, 탄핵이 되면 또 뭐 대법원에서 또 판결해야 되고, 판결 이후에 또 조기 대선 치르고, 이 과정이 혼란스럽다는 거죠. 전국이 불안하다는 거죠. 네, 아무튼 한국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커진 것은, 정치적 리스크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경제하고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맞죠? 비상계엄 문제가 해결이 돼도 일단은 탄핵 문제가 있죠. 탄핵. 탄핵으로 인해서 여야가 지금 대처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아주 안 좋게 보죠. 별로가 아니라 아주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을 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2025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에서 1.7%로 조정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걸로 하향 조정했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내일보다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이 오늘보다 더 안 좋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내년이 올해보다 더 안 좋다. 정치적 혼란도 혼란이지만 예산 승인이 지연이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건설 쪽에서 건설해야 되는데 건설 못하고, 그리고 어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투자도 안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영업 붕괴가 현실화됩니다. 지금 100만 명 폐업했죠. 내년에 100만 명 또 폐업해요. 이렇게 되면은 예산성이 지연돼서, 아니,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 돈이 돌아야, 피가 흘러야,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사는데, 지금 예산 승인도 지연시키고 정치적 혼란되면 이제 이 나라의 돈의 흐름이 막혀버리니까 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한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의견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여러분, 투자 의견 하향에다가 비중 축소나 매도, 투자 보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셀 나오고 있다니까. 한국 시장을 셀, 한국 시장 무조건 팔아라. 외인들 리포트에. 거기에다가 밸류에이션 디레이팅, 평가절하돼 버렸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치 불안이 커지다 보니까 이 디레이팅, 디레이팅이 나와버립니다. 평가절하가 나와버리고. 그리고 외환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참, 환율 급등. 네, 자,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환율이 여러분, 환율이 1430원, 1450원.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1500원 이상 간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500원에서 어떤 좀 미친놈은 또 1700원까지 간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의견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제 의견이 아니니까 참고하세요. 자, 일단은 환율도 1430원, 1450원인데 1500원에서 1700원까지 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투자하겠습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되고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지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큰데, 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 기피 대상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단기 변동성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네, 단기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순환의 불확실성, 정치적인 리스크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정치 혼란 이런 것 때문에 투자 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투자를 지금 꺼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종목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종목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올랐냐? 자, 정치가 혼란하니까 정치 혼란 확대,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한국 한국 증시가 지금 하락세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정치 테마주 동신건설, 네, 동신건설, 에이텍, 그다음에 에이텍 모빌리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토탈소프트, 또 저기 이스타코, 일성건설, 그다음에 형지 엘리트, 카스가 있네.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에이텍 같은 경우는 일단 동신건설부터. 동신건설 뭐 하는 거예요? 네, 토목 건축. 네, 동신아파트 있죠? 네, 그냥 토목 건설회사예요. 자, 조재영 대표이사가 그 동양이래요. 고향이 같대요. 네, 동양이 같대요. 네. 자, 그리고 뭐 에이텍 같은 경우는 LCD 이 디스플레이 회사인데, LCD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그때 성남 창조경영 CEO 포럼에서 운영위원을 역임했대요. 저기 대표가 성남 창조경영 CEO 포럼에서 운영위원을 역임을 했다. 그리고 에이텍 모빌리티는 이제 교통카드 단말기 업체인데,
모회사가 에이텍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로도 됐고 토탈소프트 해운물류 소프트 전문 개발업체인데 해운물류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업체인데 일단은 최장수 대표이사가 이재명 대표가 중앙대 동문 한번 거기에 관련된 대표이사가 그 이재명 대표하고 동문이면 그 관련주로도 됩니다. 뭐 코이즈가 있고 코이즈는 디스플레이 관련주. 네. 자, 그리고 조재영 대표이사 역시 중앙대 동문이고 형지엘리트 의류회사죠. 부산교복 정책에 따라서 이재명 관련주로 알려졌고 일성건설은 그 기본주택 공약, 네, 기본주택 공약 관련된 수혜주예요. 네, 일성건설은 B2B 사업하고 있고 오피스 공장 건물 신축을 하는데 이 기본주택 정책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네, 카스는 이 저울회사인데 전자저울 그 조주택 카스 사업 그 조주택 사회이사가 아무튼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였을 때 그때 동기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하고는 동기다. 그래서 관련주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재명 관련주로 해서 이 테마주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신건설, 에이텍 모빌리티. 에이텍은 LCD 업체고 에이텍 모빌리티는 이 그 뭐 카드 단말기 이런 쪽을 하고 있고요. 토탈소프트, 뭐 이스타코, 그다음에 일성건설은 아까 말씀드린 기본주택 관련주, 뭐 형제 엘리트 있고 카스 이것도 다 인맥주예요. 동신건설, 에이텍 모빌리티, 카스는 인맥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건 그냥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인 거나 뭐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그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차기 대권 주자가 이재명 대표다 보니까 탄핵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냥 테마주라는 거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 말고 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은 좀 향후에 실적과 그 다음에 실적도 좋은데 재무제표도 좋고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하고 맞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 한 종목씩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현대미포조선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현대미포조선. 자, 현대미포조선. 자, 시장이 안정화 될 때 실적 우상향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에 맞는 유망주. 그리고 실적도 우상향이지만은 미국 트럼프의 수혜주. 트럼프 정책 후에. 자, 그러면은 시장이 안정화될 때 실적도 좋고 트럼프 정책의 수혜도 맞고 글로벌 경제 상황에 맞는 유망주가 뭘까 했더니 이 조선업종이 일단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조선업종. 트럼프의 LNG 수출 확대 수혜주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LNG 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LNG 선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런데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주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작은 이 조선 회사 중에서는 작은 선박, 중소선박을 전문적으로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D 미포조선. 자, 다시 한번 제가 오늘은 시장이 안정화될 때 실적이 우상향하고 미국의 트럼프 정책의 수혜를 받고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에 맞는 유망주를 오늘은 HD 현대 미포 조선을 뽑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HD 현대 미포 조선은 우리나라 조선 관련주 중에서 이
중소선박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그 생산하는 선박은 석유화학 운반선, 그리고 컨테이너 운반선, 가스 운반선, 그리고 자동차 운반선을 만드는데, 일단은 그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LNG 수출을 확대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LNG 선 수요가 증가하는데, 국내 조선 회사들이 이 LNG 그 트럼프의 LNG 수출 확대에 따른 수혜 업종으로 국내 조선 업종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HD 현대 미포는 HD 현대 미포, 옛날에 HD 현대 미포조선이었어요. 근데 이름이 HD 현대 미포로 바뀌었습니다. 자,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는 LPG 에틸렌 운반선, 거기다 이제 자동차 운반선,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가 자동차 운반선 추가로 더 발주한다고 했죠. 네, 그런 부분들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아무튼 좀 특수선도 만들면서 이런 중소형 선박을 잘 만들어요. 그리고 실적은 계속 좋습니다.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 트럼프 당선, 아까 말씀드렸죠. 트럼프 당선인이 그때 그랬습니다. 당선되자마자 한국의 조선 기술이 필요하다. 미국의 조선 업종은 다 박살났죠. 네, 그리고 회사가 남아야 나질 않았어요. 1980년대 후반까지 미국의 조선 업종의 구조조정이 계속 있고, 어, 그 미국의 군함 만드는 그런 그 군함을 만드는 조선회사 외에는 거의 다 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리차드 기어, 줄리아 로버트 주연의 프리티 워먼에서 리차드 기어가 M&A 전문가로 나오는데, 그때 이 M&A 리차드 기어가 M&A 전문가인데, 이 기업을 조선회사를 사서 조각조각 분해서 파는 그런 M&A 전문가 역할로 나왔었어요. 리차드 기어가. 네, 그것처럼 미국의 80년대에는 조선 산업의 암흑기였어요. 미국 조선 산업의 암흑기. 그래서 이 조선 회사들 매각 물건이 많이 났다. 물건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LNG와 LPG 선박 수요 증가될 수밖에 없죠. LPG. 그러면은 이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LPG 에틸렌선 운반선을 또 만드니까 수혜가 되겠죠. 그리고 중소 선박 제작 기술력에서 높은 기술력과 그 다음에 중국 대비 경쟁력이 탁월합니다. 일단은 LNG 연료 추진 시스템. 그냥 요즘은 이 선박도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 그래서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LPG로 그 연료를 하다가 또 LPG 안 되면은 또 뭐, 예를 들어 벙커 CU를 쓰는데 아무튼 뭐 디젤도 쓴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 연료를 뭐랄까 이것저것 다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이 분야에서는 한국이 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 세계 선박이 환경 규제가 심해지면서 LNG 연료 사용량도 늘어나고 있고 또 그 기술이 여러 연료를 번갈아가면서 쓸 수 있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선박 주문량이 폭증하고 있고 선박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마무리되고 중동 리스크도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경제 블록화가 일어나면서 아무튼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 많은 원유나 가스가 많이 수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중동 전쟁 끝나면 그리고 중동 리스크가 낮아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면 그리고 유럽 애들은 러시아산 LNG나 LPG를 이제 안 쓸 겁니다. 안 쓸 거예요. 러시아산 LNG, 뭐 천연가스 이런 거 안 쓸 거란 말이죠. 유럽 애들도. 그러면은 유럽 애들은 미국에다가 LNG나 이런 걸 갖다 쓰겠죠. 천연가스를. 그래서 향후에 미국은 이 LNG나 이런 그 LPG 천연가스 쪽에서 이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LNG나 이런 걸 수출을 많이 하려면은 한국의 조선 LNG 선박 발주를 한국에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LNG 선박을 잘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 한국, 일본인데 중국에는 물량을 안 줄 거니까 한국이나 일본에 주겠죠. 근데 압도적인 기술력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쪽이 이 LNG 조선 선박 쪽에서는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HD 현대비포 그럼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차트. 자,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차트 보기에 앞서서 일단은 그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미포는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은 어느 정도 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면은 11월 중순부터 해서 외국인들은 거의 다 매수입니다. 매수. 11만 주 산 적도 있고 거의 매수고 가끔 가다가 뭐 일부 뭐 매도도 있지만 거의 뭐 외국인들은 HD 현대미포를 매수 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고 기관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기관 수급도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죠. 네, 현대미포.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현재 문제가 없고요. 자, 기술적으로 한번 봅시다. 좀 복잡한가요? 네. 자, 일단은 그럼 몇 개 제가 빼면서 또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네네. 일단 보여드리면 자, 볼린저 밴드를 조금 볼린저 밴드를 일단은 빼겠습니다. 빼고 자,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찍었어요, 여러분. 네, 보시면 52주 신고가를 찍고 지금 조정 보이고 있는데 조정 보일 때 보통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첫 번째 조정이 41선이나 첫 번째 눌림목에서 41선 또는 기준선 부분이 지지가 되면은 네, 매수 타이밍이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41선이나 이 기준선 부분 여기서 지지가 되면은 가격적으로는 뭐 정확히 얘기해드리면은 대충 11만 3,500원에서 조금 더 위를 보면 11만 5,500원 정도, 네,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11만 3,500원 이 부분에서 지지가 되면 반등이 나고요. 여기가 깨지면은 11만 원 그 밑에 하방까지는 좀 열려 있는데 거의 뭐 지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잠깐 그 11만 3,500원을 깨면 네, 11만 3,500원 깨지 41선 즉 41선을 깨지면은 분할로 하시면 됩니다. 11만 원 부분에서 한번 그 다음에 좀 더 밑에서 보면은 10만 5천 원 부분에 한번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은 장에서 한 번에 덥석 사지는 않겠죠. 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데 장기적으로는 좋다. 특히 오늘 또 그 보시면은 저는 자, 여기 보시면은 12월 9일 오늘 또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네, 오늘 리포트가 HD 현대비포 정성기로 돌아갈 요건을 갖춰줬다. 2분기 턴어라운드에 성공했고 빠른 이익 성장이 회복 중이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종 수주 취소가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 그러니까 선종 수주 취소. 그래서 좀 지금 성과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그 수주를 받는 게 낫죠. 그죠? 네, 그리고 쭉 보시면은 목표가도 올라갔고요. 예, 그리고 아무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앞으로 발주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일단은 시장이 안정될 때는 실적이 좋고 재무제표가 좋고 실적 우상향하고 미국의 트럼프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글로벌 경제 상황에 맞는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갈 건데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이 HD, 현대, 미포다 4분기 그리고 내년 1, 2분기 실적 역시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봉상으로는 딱딱딱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는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일봉상으로는 여기가 기준선이거든요. 네, 기준선. 그리고 여기가 41선이에요. 네, 첫 눌림에서 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첫 눌림에서 기준선하고 41선 지지하면은 원래는 매수 관점입니다. 원래는 매수 관점. 네, 그런데 시장이 안 좋았을 때 1차 뭐 오늘 기준선 지지하거나 41선 지지했으니까 오늘 1차 매수를 한다면 2차, 3차까지 생각하고 분할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 샀는데 바로 올라가면 땡큐고요. 네, 아니면 시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고 충분히
충분히 조정 나오면 그때 분할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저는 좋게 보니까요. 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저랑 함께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시장일수록 원칙에 입각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재무제표 건전하고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 트럼프 정책에도 수혜를 볼 수도 있고 또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면 어떤 업종이 좋을까? 이런 업종을 선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우리 국내 정치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탄핵 관련된 정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는 것보단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또 같은 시간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